여보세요? 아유, 오랜만이세요, 기자님. 성성 커플 이혼하는 거? 뭐 저한테 궁금하실 게. 조정이혼이요? 조정이혼 그거 신청하는 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웬일이야, 생전 전화 없다가. 성성 커플? 둘이 왜 이혼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았어. 잘 지내고. 아이고, 오늘 대한민국이 성성 커플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더군다나 이제 보통 아내 측이 제기를 하는데 남편 송중기 씨가 조정이혼 신청한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억측들도 있고 소문이 난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정이혼은 과연 무엇인가, 송중기 씨가 왜 조정이혼을 신청했는가, 이런 부분을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혼을 생각하면은 협의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조정이혼은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조정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두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서 저희를 좀 이혼을 시켜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여서 엄밀히 크게 말하면 재판상 이혼 중에 한 종류라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조정위원 이라는 분들이 조정 전담 재판부의 주관하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송중기 씨하고 변호사, 그다음에 송혜교 씨하고 변호사, 조정위원 이렇게 6명이 앉아서 보통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위원을 왜 신청할까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두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법원에 출석을 가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협의위원은 변호사 대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접수하는 날,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까 한 달 뒤에 이렇게 숙려기간 지나서 지정하는 날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위원은 변호사 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는 뒤 출석 안 하고도 변호사를 통해서 서명을 통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조정이혼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재판상 이혼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판결에 준하는 조서를 받는다는 것 같지만, 조정이혼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유책 사유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하시겠습니까?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면 오케이 사인이에요. 근데 재판상 이혼은 보통 한쪽이 이혼을 원하는데 한쪽은 원하지 않는다라든가, 이쪽은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한다든가, 측량권 양육권을 서로 주장한다든가, 이렇게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증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상대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 아니면 제가 맞았어요, 먹는 사진, 진단서, 이런 거를 제출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판결문에 담아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입증해야 되느냐, 유책성을 입증해야 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은 그런 사유를 상세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것 말고는 어떠한 사유도 기록이 남지 않아요. 이게 또 조정이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거의 완벽하게 사인만 하게끔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서명만 하게끔 완벽하게 합의가 됐다. 첫 번째 예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혼에 합의하고 거의 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됐어. 근데 금액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달라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뭐 둘이 재산이 많으니까 10억 달라고 했는데 주겠다는 사람은 한 8억 주겠다. 그러니까 2억 정도 차이를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 누구한테 있겠느냐, 두 사람의 이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느냐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송중기 씨가 예를 들면 이적 배우자고 송혜교 씨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송중기 씨가 공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나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조정이혼을 먼저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이제 출석하게끔 해서 조정을 해보겠다는 거고, 왜냐? 나의 유책성은 드러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송중기 씨가 이제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공적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해서 우리 이혼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 드러냈다, 협상에 응할 것이냐, 이렇게 압박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원인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혼보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협의위원회 숙려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조정이혼을 신청해서 이제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저희 합의가 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 날짜 좀 빨리 잡아주세요. 그럼 과거에는 뭐 완벽히 합의가 됐다 그러면 숙려기간 이전에도 잡아줘서 숙려기간보다 좀 빨리 조정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형평성도 있고 숙려기간의 본래 취지를 몰각시킨다라고 해서 숙려기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서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통 첫 번째 기일이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원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 안 되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들겁니다. 왜냐면 조정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 그래서 끝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조정을 신청하게 하고요. 또 한 번 조정을 해보고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하려고 했더니 아내 측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합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정식재판 해보지 않고 조정재판부에서 이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줘요. 그럼 각 금융거래 조회하고 급여 조회하고 이런 시간이 들어가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 재판 회부되게 돼서 재판부가 바뀌게 되고 사건 번호 다시 부여되고 하면서 재판을 다투는 재판부로 결국 넘어가게 돼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때문에 조정 이혼이 짧지는 않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회부된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정식 재판 회부합니다. 그러면 조정 이혼 신청에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적지 않게 되니까 감정 대립이 없이 끝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감정 대립이 없다라고 보니까 이혼에도 후유증이 적어요. 그 다음에 조정이혼은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신해서 이제 서명하게 할 수 있고요. 조정은 일반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혼할 수 있어요. 이게 최대 장점이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고요. 보통 조정이혼을 신청을 할 때는 기간을 짧게 하고 노출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조정이 잘 안 돼서 이게 6개월, 8개월 늘어진 다음에 결국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쓸데없이 6개월, 8개월이란 긴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허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증거 확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 측에서는 또는 아내 측에서는 저 사람이 바람핀 게 분명하니까 내가 이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바로 인정할 거야. 그래서 아마 사인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정이혼 들어갔더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친구가 장난으로 사랑해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오해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 다급해져요. 증거 모아야지. 그러면 근데 남편은 어떻게 돼요? 조정이혼이 신청되고 났으니까 그 여자 안 만난다니까요. 그럼 증거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명확히 합의가 됐을 때, 서명만 할 수 있을 때, 본인이 출석하기 부담스러울 때 변호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럴 때 시도하는 것이지, 합의가 명확히 안 될 거라든가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혼은 자칫 기간을 늘리고 내가 유책성을 입증해서 위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중히 결정해서 조정이혼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성성 커플 이 사건이 상당히 길게 갈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홍상수 감독의 판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고, 아는 사람 기자 말할 것이 저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저 오늘 오전 2시간 내내 이 전화 저 전화 받았습니다. 저가 왜 두 사람 이혼하는데 제가 시달려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신혜수 변호사입니다. 네네.